이거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제가 여기 원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여러분들한테 나눠주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도 시험 문제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눠줄 거예요. 풀어보시면 좀 됩니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전 이름이 박자, 성자, 교자로 갑니다. 강의 경력이라고는 안녕하세요. 학원에서 기능사만 좀 가르쳐봤고요. 그다음에 직업전문학교에서 좀 강의도 했었고, 대학교에서도 직장인 상대로 실무 교육도 좀 한 경험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원에서 다음 주에도 저도 지금 학원에 가서 기능사들 상대로 강의를 할 예정인데 우연찮게 연락이 돼서 일이 왔고요. 저도 이제 직업훈련학교를 한 2년 다니다가 도저히 힘들어갖고 그만뒀던 뭐 직장 취업을 시켜야 되는데 좀 너무 힘들고 자유가 시간이 없어요. 학교는요. 그래서 좀 더 자유로운 직업을 택하게 해서 훈련하고 다니는데 우선 전기 가장 기본적인 거 전기 이론부터 보겠습니다. 전기란 뭐냐? 아까 말했던 처음에 이야기했던 식으로 사람들이 물어보면 답을 못한다. 전기란 자연에 존재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어떤 현상, 즉 어떤 변화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낸 에너지의 한 종류예요. 근데 이름을 뭘로 붙였냐? 야, 이건 전기라고 이름을 짓자. 우리 기계 에너지, 물 에너지, 이치 에너지 많이죠. 그것도 사람 이름 짓기 나름이에요. 사람들이 연구를 해갖고 자연현상, 잘 번개치는 건 자연현상이에요. 이런 걸 가지고 만들어내는 게 어떤 거야. 근데 이거 뭐가 뭔지 몰라. 야, 이걸 일렉트릭을 하자. 그래서 야, 전기를 하자. 그래서 그게 즉 전기란 에너지의 한 종류다. 그래서 전기 또는 전기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에너지를 만드는 데는 수력, 화력, 원자력, 그 다음 내연력, 신재생이라고 합니다. 원자력도 따지고 보면 똑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화력이랑 석탄, 기름을 가지고 물을 끓입니다. 그리고 그 끓인 물을 갖고 수증기가 나오죠. 수증기를 압축을 해요. 그거 보면 큰 통에다가 압축을 해서 굉장히 압이 세지면 그 압을 가지고 터빈을 돌리는 겁니다. 즉 터빈이란 뭐냐면 그냥 물레방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자력도 마찬가지예요. 원료가 방사능입니다. 방사능을 가지고 방사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분열과 응축 두 가지가 있는데 요즘에 말하는 건 우리가 하는 것은 여기에서는 엄청난 일이 많이 생깁니다. 저 분열할 때 이 열을 가지고 물을 끓입니다. 이 높은 온도를 가지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요즘 가장 말하는 방사능이죠. 그래서 요즘에 새로 연구하는 게 뭐냐면 핵융합입니다. 핵융합은 똑같습니다. 방사능 물질이 이렇게 압축을 하면 이렇게 갖고 오므라들어요. 고체가 단단하게 이렇게 오므라듭니다. 이때도 엄청난 열이 발생해요. 그 열을 가지고 물을 끓이는 거, 그 물을 끓인 물을 가지고 수증기가 나오면 수증기를 압축하고 그 수증기 가지고 압축된 수증기로 터빈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핵 분열에서는 원자 폭탄이 나오지만 핵 융합이 되면 이게 방사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세계적으로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은 많이 미약하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20초 동안 온도가 유지되는 걸 했어요. 그래서 전기의 종류란 우리가 말하는 직류, DC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전압의 방향이 없는 것. 우리 건전지에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전기가 항상 일정합니다. 즉 방향의 극성이 없어요. 항상 일정해. 플러스는 플러스만 가고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는, 여기가 플러스라고 하면 여기가 마이너스입니다. 항상 일정합니다. 교류는 기준점에서 이렇게 됩니다. 수차 발전기를 돌리면 수차를 가지고 물레방아를 돌리면 이게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파형이 생기는 것 같다가 우리가 이걸 직류라고, 이걸 직류, 이걸 교류라고 합니다. 즉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플러스 방향으로 갔다가 이 마이너스 방향 쪽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전기에서는 이 모든 걸 이런 파형으로 표시를 합니다. 사람이 눈으로 보고 봐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데, 시간의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전하고 방향이 변화가 있는 것.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직류는 배터리에서 많이 쓰고 모든 실생활입니다. 교류에서는 실생활을 많이 씁니다. 에디슨이 직류를 만들었지만 직류에 단점이 있다 보니까 테슬라가 만들었고, 이게 왜 교류를 요즘 많이 쓰게 되냐면, 나는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즉 나는 소비자가 원하는 전압을 원하는 대로 만들어 주질 못해요. 즉 소비자가 원하는 겁니까? 즉 여러분들 물건을 살 때 똑같은 물건을 사더라도 이 사람은 큰 거, 이 사람은 작은 거, 이 사람은 아주 작은 거 다 그 다음에 저가, 중가, 나는 고급이 필요하다, 다 틀리죠. 요걸 직류는 원하는 대로 내가 해주질 못해요. 소비자가 원하는 맞추질 못해. 교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어서 중간중간에, 우리 도로에 보면 변압기 있죠. 변압기 보셨죠? 네. 전봇대에 이렇게 전봇대가 있으면 이렇게 달려있죠. 변압기. 그 다음에 도로에 보면 네모진 박스 있죠. 네모진 박스 혹시 많이 보셨죠? 네. 이건 일반 도로고, 나는 이 대도시에서 많이 씁니다. 요건 우리가 말하는 전기에서는 가공이라고 하고, 여기는 지중이라고 하는데, 이 안에도 보면 변압기가 있습니다. 이 안에 변압기에서 한전에서 이 전기가 들어오면, 그래서 22,900V가 옵니다. 그러면 A라는 사람은 공장을 돌리기 때문에 380V가 필요할 거고, 요 사람은 난 공장이 필요 없어, 그냥 가정집이니까 전등만 쓰면 돼. 그러면 220 필요해. 다 틀리죠. 요걸 교류는 쉽게 맞춰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류가 요즘 많이 쓰이게 된 거예요. 자, 전압과 전압차, 그 다음에 전압에 대한 학문적 의미입니다. 학문에서, 즉 전기 학문에서는 1쿨롱의 전하량이 이동할 때 1주로 열을 하는 전이차, 전기적 에너지로 정한다. 그러나 이게 뭐냐면 현실적인 의미, 이건 학문적인 거고 실제적으로 전류를 움직이는 힘입니다. 물론 전류와 전압은 뭐냐면, 우리가 전기라고 하면 그 안에는 전압과 전류와 저항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기 안에는. 그래서 우리가 일을 말하는 게 몇 볼트 몇 볼트로 전기 일을 한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건 전압이 아니라 전류입니다. 물레방아를 돌린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물레방아는 일을 하는 게 뭐가, 물레방아를 돌리는 게 뭐죠? 물이죠. 그 물 자체가 전류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그 물을 흘러가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죠? 전압이 있어야 한다. 전압은 물 기울기입니다. 물이 평평하게 있으면 물이 흐르질 않죠. 그러나 기울기가 있으면 물이 흐릅니다. 이 물을 흘리게 하는 힘, 높이입니다. 전압의 단위는 V로 쓰고 볼트로 읽습니다. 전류.
여기도 보면 전류도 어떤 도체의 단위 면적을 일정 동안 통과하는 전하량, 뭐 현실적인에서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능력. 그래서 단위와 기울은 A로 쓰고 기울은 I라고 있습니다. 저항. 그러면 저항이란 뭐냐? 전류를 흘러가지 못하게 막는 겁니다. 방해하는 겁니다. 규제가 없어요. 예, 이건 여러분들의 원래는 이걸로만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 좀 부족해서 여러분들 기초 상식을 알기 위해서 좀 했고요. 이거 아까 말씀드렸듯이 요건 지금 정리를 하고 있으니까 다음 여러분들이 오실 때는 제가 어느 정도 해서 이걸 프린트해서 다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런 기본 개념만 쭉 아시라고 해서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뭐 밴드에 띄워놓으셨다고 하고 프린트 해오신 분 있네요? 밴드. 네. 전력. 전기가 일정 시간에 실제적으로 하는 일. 전력량. 어떤 시간 내에 일을 한 전기 에너지 총량. 여기서 보시면 요걸 가지고 좀 보겠습니다. 자, 물레방아입니다. 물이 흐르죠. 이 물이 흐르려면 이게 에너지입니다. 즉 전류. 이게 물이 흐르려면 물의 높이 기울기가 있어야 물이 흘립니다. 그러면 이 물을 가지고 무엇을 하죠? 요걸 물레방아로 돌립니다. 그러면 이게 높이가 전압이고 물이 전류, 그 다음에 요게 물레방아가 전력입니다. 전력. 그러면 물이 그 다음에 도는 전류. 그러면 이 물레방아를 가지고 이렇게 디딜방아를 찢습니다. 이 디딜방아가 찢는 게 힘입니다. 그러면 이 디딜방아가 1시간 동안 일을 했다. 또는 2시간 동안 일을 했다. 그러면 1시간 동안 일을 하니까 곡식이 1kg가 생겼고 2시간 일을 하니까 2kg가 생겼다. 이게 결과 물이죠. 요게 전력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우리 가정집에 보면 혹시 전기요금 다들 보셨어요? 이렇게 가정집의 전기 영수증에 이렇게 나옵니다. 요게 전력량입니다. 전류가 한 달 동안 우리 집에서 얼마나 일을 했느냐, 그걸 가지고 전력량이라고 합니다. 그럼 전기에서 이게 기본적인 거고요. 그 다음에 전력, 아까 말 그대로 전압과 전류 곱이다. 그래서 VI 또는 여기를 갖다가 P라고 합니다. 전기에서는 단위가 똑같은 단위인데 어떨 때는 P라고 있고 어떨 때는 W라고 있고 굉장히 그때 상황에 따라서 바뀝니다. 전기에서 똑같은 용어도. 근데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친구들끼리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합니까? 또 내 이름이 아까 박성규라고 했습니다. 내 이름이 박성규인데 학교나 직장에서는 박성규 씨라고 하지만 친구들 이야기하면 야 똘마니, 내 별명이 똘마니를 한다면 야 똘마니라고 합니다. 그죠? 맞아. 그때 상황에 틀리죠. 전기도 똑같은 용어지만 약간씩 틀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비상전력과 유효전력과 그 다음에 여기 유효전력으로 나눕니다. 자, 요걸 나타낼 때는 가장 쉬운 게 있습니다. 요겁니다. 전력을 갖다가 표시할 때는 우리가
맥주집에 가서 생맥주 한 잔을 시킵니다. 500cc를. 그러면 맥주집 주인이 이 맥주를 여기다 채워서 줍니까? 절대 아니죠. 이만큼은 맥주고 이만큼은 거품물입니다. 그래야 마시러. 그래놓고 어떻게 하죠? 이게 500cc니까 500cc 값을 다 받습니다. 요게 피상전력입니다. 요게 피상전력. 즉 어떠한 이 500cc 잔은 500cc를 맥주를 담을 수가 있어요. 이게 피상전력. 즉 어떠한 용량입니다. 용량. 전체 용량. 유효전력은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겁니다. 유효전력. 실제적으로 일을 하는 힘. 그래서 무효전력은 전력인데 일을 안 해. 의미가 없어. 그걸 무효전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맥주집에서는 500cc 값, 이 피상전력 값을 받지만 한전에서는 요 값을 안 받습니다. 무효전력 값을 안 받아요. 요것만 받습니다. 좀 한전이 양심적이죠. 맥주집 주인보다는. 좀 합니다. 맥주집 주인한테는 원래 따질 때는 우리가 해야 돼요. 내가 마신 건 요것밖에 없으니까 나 요것만 준다 그러면 난리 납니다. 자기들은 실질적으로 자기들은 이만치면 자기들도 맥주 통에서 이만치면 나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손님한테 나가기 때문에 손님이 내라 이건데 한전은 안 그러고 내가 이만치 발전기에서 전기를 만들어내도 이만큼을 만들어냈지만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쓴 것은 요것밖에 없어. 근데 요것만 줍니다. 달라고 해요. 그래서 한전이 좀 양심적이라고 보면 돼요. 요게 피상전력과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을 나타날 때 가장 쉽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피상전력은 VI 이렇게 표시됩니다. 공식에는 이렇게 표시합니다. 이게 벡터 들어갑니다. 삼각함수. P로 유효전력 P는 VI 코사인 세타. 무효전력은 VI 사인 세타. 피상전력은 VI. 단위는 W 와트라고 있습니다. W라고 와트. 나는 VAR 바. 그다음에 나는 VA라고 우리가 읽습니다. 볼트 암페어라고 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기를 하다 보면 요게 많이 나올 겁니다. 요게 머리 터집니다. 머리 터져요. 전압은 V, U, 볼트라고 합니다. 암페어, 와트, 뭐 주 이렇게 하는데 이걸 다 어느 정도는 아셔야 돼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여러분들 책을 보면 혹시 요걸 많이 보시고 전기 이론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뭐 이상한 용어들 많이 나오죠. 그게 다 읽는 이게 이렇게 있습니다. 원래 그리스 문자입니다. 그리스 문자를 가지고 삼각형에서 델타, 엡실론, 이타, 세타, 뮤, 파이, 로, 시그마, 타우 요건 좀 아셔야 돼요. 모르시면 제가 나중에 내시면 그걸 가지고 항상 갖고 다니면서 하시면 공부를 하다가 그때부터 꺼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게 또 이건 단위 배수입니다. 10의 3승, 10의 6승, 10의 9승 이렇게 우리가
1km입니다. 이걸 미터로 한 사람은 1000m죠. 그러면 10의 3승입니다. 공이 몇 개죠? 네 4개죠. 10의 6승은 공이 여섯 6개입니다. 반대로 소수점 자리가 3개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소수점 밑에 이게 그걸 나타내는 겁니다. 공식을 문제 풀던 거 혹시 많이 풀어보시는 분이 있을지만요. 이렇게 많이 나오죠. 10의 3승 곱하기 10의 6승. 이게 기본적인 거니까 요건 단위와 요거 문자, 배수 그거 마셔야 되고요. 아까 저들이 전류 I는 어떠한 전화, 즉 모든 물질에는 즉 플러스 전기와 마이너스 띵 전하로 나뉘어 있습니다. 어떤 전하는 물질입니다. 물질. 이 안에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이게 시간적으로 얼마나 변화하느냐에 따라서 관계식이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전하가 얼마나 변화할 때 전류가 얼마나 생기느냐. 이게 I 그런 T분의 표현식이고요. 1암페어는 1세크 동안, 1세크란 1초입니다. 1초. 우리가 혹시 학교 다닐 때 혹시 나중에 MKS 단위와 CGS 단위 혹시 배우신 분 있으세요? 요게 단위를 나타낼 때 우리는 거의 요걸 많이 씁니다만 나는 M은 길이를 나타내는 단위고요. 나는 길인데 미터를 나타내는 거고, K는 킬로그램, 무게의 단위. 나는 시간의 단위입니다. 나는 말 그대로 C니까 센티미터입니다. 이렇게 C가 G가 이 대문자가 아니라 소문자입니다. 센티미터, G는 몇 그램 몇 그램. S는 말 그대로 시간, 초. 그래서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야는 잘 안 씁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요게 시험 문제에도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거의 요걸로 많이 씁니다. MK선이. 그 다음에 전류 방향.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를 바르는데 전하, 즉 전자는 어떠한 극성을 띠고 있는 전자, 아주 눈에 보이지도 않고 전류도 안 보이지만 아주 즉 분자로 보시면 됩니다. 일반 물질에서 분자로 보시면 야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갑니다.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를 흐르는데 전자 야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입니다. 지금 야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를 흘러야 전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는 얘기입니다. 전자는 그걸 나타내는 거고요. 이게 이제 건전지입니다. 전자의 이동 방향.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흐르지만 전류 방향은 이렇게 흐른다. 그래서 이 꼬마 전구에 불이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전자 이동 방향은 그냥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흐르고, 전류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을 하는 것, 이 전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압 요겁니다. 아까 말한 대로 높이가 얼마나 높느냐, 즉 아까 말한 물레방아가 물을 흘려주는 이 받침대가 높이가 90도냐 30도냐 이거에 따라서 물이 빠르게 흐르거나 천천히 흐르겠죠.
이걸 갖다가 우리가 220V, 380V 이야기죠. 이게 전압의 전이 찹니다. 220V는 좀 작고 380은 크잖아요. 이걸 갖다 이 차이를 전이 차 또는 전압 차라고 합니다. 전압과 시간, 그 다음에 일을 한 양, 관계식은 V는 Q분의 W. 저항은 말 그대로 전류 흐름을 방해하는 성질의 크기이다. 모든 물질을 모든 물질에는 우리가 예를 들면 사람이 집에 강아지를 키웁니다. 그러면 강아지가 가만히 있으면 야 가자 하면 가는 사람이 있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끌고 가려면 어떻게 하죠? 버티죠. 그게 저항이에요. 가기 싫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전선에도 모든 물질을 만들면 전기가 통하는 가닥 흘러가야 되는데 여가 흘러가지 못하고 이 안에 가지고 있는 고유 성황, 고유 성분에 의해서 전류가 자꾸 부딪힙니다. 저항이. 그래서 우리가 전선을 만져보면 따끈따끈하죠. 여기. 그래서 전류와 이 전류가 흐르게 하는 걸 방해하는 요 성분하고 계속 부딪힙니다. 그러면서 이 전류 양이 저항보다 크기 때문에 전류는 계속 흘러갑니다. 대신 흘러가면서 열을 받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저항이라고 하고, 그러면 그 전선이 가지고 있는 물건을 만들 때부터 사람도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고유 성질이 있습니다. 남자냐 또는 여자냐 틀리죠. 내가 김가냐 박가냐 틀리죠. 이런 식으로 전선도 가지고 있는 고유성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우리가 고유 저항이라고 합니다. 요거. 고유저항이란 전선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만들 때부터 가지고 있던 저항을 갖다 고유 저항이라고 합니다. 이건 말 그대로 컨덕터입니다. 교류나 직류에서는 이 반대로 전류를 흘러가야 되는데 이 막는 역할도 하지만 반대 성분도 있습니다. 거꾸로 전류가 잘 흐르도록 길을 닦아주는 게 하는 게 있어요. 이걸 갖다가 컨덕턴스 또는 콘덕턴스. 어떤 책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왜? 영어를 한국말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이게 해석을 한 사람의 뭐랄까 습관이라고 해야 될까? 그거 차이입니다. 발대로 아까 저항은 뭐죠? 전류를 방해하죠. 나는 R분의 1. 그리고 역수잖아요. 반대잖아요. 저항은 반대. 그래서 거꾸로 전류가 잘 흐르게 합니다. 그래서 이 고유 저항의 도체, 일반 물질을 갖다 우리가 이제 크게 어떤 물질을 세 가지로 합니다. 도체냐, 부도체냐, 반도체라고 합니다. 도체는 전기를 잘 흐르게 하는 것, 이걸 도체. 그 다음에 부도체, 전기를 통하지 않는 것, 이걸 부도체. 반도체란 어떨 때는 전기가 흐르고 어떨 때는 똑같은 물질인데 어떨 때는 전기가 흐르고 어떨 때는 전기가 흐르지 않아. 상황에 따라 틀리죠. 변동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걸 반도체라고 해요. 크게 나눠서. 요게 이제 단위입니다. 저항의 그 단위. 고유저항 단위.
문제를 풀면 전류를 계속 흐르게 하려면 전압을 연속적으로 만들어주는 어떤 힘이 필요하게 된다. 이 힘을 기전력이라고 한다. 그래서 기전력은 대전체의 전지를 연결하여 전이차를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면 계속하여 전류를 흘릴 수 있게 된다. 여기서 전지와 같이 전이차를 만들어주는 힘을 갖다가 기전력이라고 한다. 두 번째. 저항은 고유저항 단면적. 단면적입니다. 요게 길입니다. R과 L은 서로 비례관계고, 우리가 이렇게 이걸 갖다가 비례관계와 반비례관계는 아시죠? 비례란 예를 들어서 X는 2분의 4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분모라고 하고 요걸 분자라고 합니다. 이 X는 야와 서로 이걸 갖다가 요 관계를 비례라고 하고, 즉 야가 커지면 야도 같이 커지고 야는 반비례입니다. 야가 커지면 야는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자, 계산해 볼까요? 답이 2 나오죠. X값은. 근데 반대로 이 X값이 2니까 여기다가 2를 넣으면 여기 갖다가 이게 A값은 답이 2가 나오죠. 요걸 갖다가 서로 반비례 관계를 합니다. 비례 관계란 내가 커지면 나도 커진다. 반비례 관계. 내가 커지면 나는 작아지는 거. 이걸 갖다가 비례 관계, 반비례 관계라고 합니다. 전기에서는. 아마 이게 가끔은 시험 문제에 좀씩 있어서 제가 뽑아왔는데, 길이를 2배로 하고 단면적을 3분의 1 있을 때 저항은 원래 저항은 그래서 R이 거는 로우 A분의 1이라고 결국은 6배가 된다. 이게 여기서 야는 반대죠. 2배가 단면적, 야는 반대입니다. 단면적을 n분의 1로 했다. R은 로우 A분의 1에서 L은 2배가 들었고, 이때 저항 R은 요겁니다. 이걸 그대로 대보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떤 식으로 풀려면 이걸 구하는 거다. 요건 이렇게 됩니다. 2는 1분의 2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1분의 6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숫자를 쓸 때 자연수 1, 2, 3, 4란 1은 1분의 1, 2는 1분의 2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연수. 요건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1, 2, 3, 4 이렇게 쓰는 거예요. 또 이런 식으로 수학 전기 풀 때 이런 식으로
풀시면 쉬워집니다. 그래서 밑에 거하고 위에 거하고 이렇게 해서 밑으로 가고 요거 요리 가고 요거 곱해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답이 이런 식으로 풀면 말 그대로 5번도 똑같이 풀어집니다. 전도율, 즉 전기를 얼마나 잘 흐르게 하느냐, 이걸 갖다가 전도율이라고 하는데 이 단위입니다. 요 밑에 가로지고 옴 메타 분의 1, 즉 1 나누기 옴 곱하기 미타. 접지 저항, 이거 저항값이 크다. 그러면 접지 저항값이 크다는 것은 뭐냐면 아까 말대로 저항은 전기를 못 흘러가게 전류가 흐르지 못하도록 막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결국 저항값이 크면 클수록 좋은 게 있습니다. 좋죠. 누전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누전이.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절연정이라고 합니다. 이걸 갖다가 절연이 얼마나 잘 돼요. 즉 절연이란 말 그대로 전기를 얼마나 잘 흐르지 않게 한 거냐, 이걸 갖고 절연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쇠는 전기가 잘 통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전기 작업을 할 때 맨손으로 하지 말고 장갑을 끼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내 전기와 내 손 사이에는 장갑이 있죠. 그럼 이게 절연체입니다. 즉 전기를 이 전기가 내 손을 통해 딴 걸 흐르지 못하게 막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절연체. 이거 갖다가 절연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누설전류라고 하는데, 누설전류란 전류가 땅으로 흐르는 것, 이거 갖다가 누설전류라고 그래요. 이걸 갖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누전이라고 하죠. 이 전기 용어에서는 누전이라는 말은 잘 안 쓰고 일반적인 말이고, 즉 학문적에서는 누설전류와 누설전류라고 이야기합니다. 전기가 흐른다. 즉 전류가 땅으로 누설전류. 물이 샌다는 얘기입니다. 물이 새는 거. 근데 물이 새는 실제로 물이 아니고 전류가 새는 거. 반도체의 특성. 그래서 전기적 전도성은 금속과 절연체의 중간적 성질을 띠고 있다. 반도체는 그렇죠?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한다고 그랬죠. 온도가 상승에 따라 저항은 감소한다. 맞습니다. 반도체는 그래서 우리가 전산센터 같은 데 보시면 컴퓨터를 냉각시키잖아요. 냉각팬. 그 반도체가 열을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항을 감소시켜요. 그다음에 온도에서는 절연체가 된다. 불순물이 섞이면 저항이 증가. 나는 반도체에 불순물 섞이면 큰일 나죠. 그냥 도체가 됩니다. 그래서 나는 큰일 나요. 그래서 나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음법칙. 이건 뭐냐면 우리가 배울 때는 이걸 근질근질한 법칙이라고 해요. 왜? 오음이 뭡니까? 온나무 있죠. 온나무에서 만져갖고 나면 근질근질 걸리면 옴 걸렸다고 합니다. 옴 걸렸다고. 그게 오음. 이 오음이라는 사람이 어떤 전기를 연구하다 보니까 이 전기가 전류와 전압과 저항 사이에 이런 관계가 시기성립되더라. 그래서 이거 자기 이름을 따갖고 야를 오음의 법칙으로 하자,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받아보면 무슨 전자유도 법칙, 페르데 법칙, 플래밍 왼손 법칙, 오른 법칙 나올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사람들이 전기를 연구하다가 하다 보니까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식이 성립이 되고 관계가, 이거 내 이름을 따갖고 이렇게 진짜 해서 다 이게 그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I는 R분의 V, V는 IR. 그래서 요게 전기에서는 직류에서 이게 전기의 기본 공식입니다. 아마 여러분 책에 시험 문제도 꼭 나올 거예요. 지금 가끔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항적 속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근데 아마 이 교재는 교재는 직병렬 접속은 제가 안 해놨었는데 두 개를 합친 게 요거니까. 말 그대로 저항이 세 개잖아요. R1, R2, R3. 우리가 저항을 R로 표시한다고 했죠? 세 개를 연결했을 때 이걸 직렬 저항이라고 합니다. 병렬은 반대예요. 요거 직렬이 아니라 병렬용이라고 합니다. 어떤 식으로? 이렇게. 저 뒤에 나옵니다만은 요를 갖다가 직렬 접속이라고 합니다. 저항에. 그래서 이때 이 저항의 값은 요걸 갖다가 R1과 R2와 R3를 다 더하니까 이 값이 얼마냐? 즉 총 합계입니다. 점수가 우리가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 그렇죠. 1번과 30번까지 수업 점수가 다 틀립니다. 그러면 이걸 평균을 해야 돼. 어떡하죠? 다 더해갖고 n분의 1 하죠. 말 그대로 이걸 다 더한 값입니다. 이걸 합성 저항이라 해요. 저항의 총합. 저항은 전류 흐름을 방해하는 성질이므로 직렬 접속 시에는 전류가 흐르면서 모든 저항을 통해 방해를 받으므로 합성 저항은 각 저항값을 향한 값이 됩니다. 다 더해서 R0는 R1 플러스 R2 그래서 R3가 되고 이때 그러면 이때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 여기서 전압을 가했습니다. 전압을 가하면 이 회로에 전류가 흐르는데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건 전류이기 때문에 여기에 전류는 얼마나 되느냐. 그래서 R0분의 V. 그래서 요건 R은 아까 말대로 R0는 R1 플러스 R2 플러스 R3분의 V가 되므로 전류 세기. 즉 그래서 전류는 직렬에서는 이 각각에 걸리는 이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틀리지만 이 전류가 흐르는 길 하나밖에 없죠. 전류 갈 길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전류는 같다. 다만 여기에 걸리는 전압과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틀려집니다. 그래서 전구다마를 여기다 100V를 걸고 전구다마를 3개를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 램프가 불의 바퀴가 다 틀려요. 똑같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전구다마 형광등 하나, 백열등 하나, 그 다음에 꼬마 전구 하나 켜놨는데 보니까 형광등은 들어와. 근데 백열등은 안 들어와. 각각의 전압이 틀려지기 때문에 그러는데 대신 그 전기 220도 차단기에 흐르는 전류는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일정하다. 길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길이 하나 전류가 흐르는 길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 내용이 이겁니다. 그러면 아까 각각의 저항에 걸리는 전압, 즉 형광등에 걸리는 전압과 백열전구에 걸리는 전압, 그 다음에 꼬마 전구에 걸리는 전압은 각각 얼마나 되느냐. 공식이 V1은 R1 플러스 I, V2는 R2분의 I, 그 다음에 V3는 R3 플러스 I. 왜 이렇게 되느냐? 왜 저항은 각각 트지면서 이 I는 하나냐? 왜? 각각의 저항값 아까 말대로 형광등과 백열등과 꼬마 저항은 각각의 틀리죠. 가지고 있는 값이 틀리죠. 전류는 길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가는 길이. 그래서 I로 표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이 식은 전압과 전류 관계고 나는 말대로 저항을 가지고 나타내는 식입니다. 여기에는 이쪽 V에는 저항과 전류값이 들어있죠. 근데 전류값이 내가 몰라. 얼마인지를 몰라. 그럴 때는 이 저항을 가지고도 이렇게 해서 공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전압을 각각의 전구다마에
전등에 걸리는 전압을 두 가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공식이 두 개란 얘기예요. 공식이. 이렇게 전류가 있을 때는 요 식으로 하고 전류가 없고 전압만 있다. 즉 예를 들면 여기에 이 전류값은 몰라요 얼마인지를. 근데 여기에 100V를 가했어. 그리고 여기가 아까 여기가 10, 20, 30이다. 이것밖에 몰라. 그럴 때도 만들었었고. 근데 요걸 몰라. 요걸 가지고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공식이 지금 나타내는 게 근데 이게 6번은 뭐냐면 같은 저항, 이 값이 다 똑같아. 1번과 2번과 3번이 저항값 똑같을 때는 그냥 이걸 1번 더하기 2번 더하기 3번 더하기 너무나 복잡하잖아. 이걸 간단히 할 수 있는 방법. n 곱하기 r. n은 개수입니다. 10개. 1번도 10, 2번도 10, 쭉쭉 해서 10번도 10입니다. 그러면 원래대로 하려면 10 플러스 10 플러스 10 플러스 쭉쭉쭉 해서 플러스 10에서 10개를 다 해서 값이 나와야죠. 값이 똑같다고 할 때. 원래는 이렇게 해요. 근데 이걸 굳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공식. 개수가 10개입니다. 10 곱하기 10 하면 간단하잖아요. 요 식이 요걸 나타내는 겁니다. 병렬저항 요겁니다. 저항을 갖다가 요걸 보시면 아까는 전류가 가는 길이 여기서는 하나지만 여기서 가는 길이 여기서 출발해서 가는 길이 요리 하나 이렇게 흐를 수가 있죠. 전류가 갈 수 있는 길이 3개입니다. 그래서 저항이 각각 R1, R2, R3라고 했을 때 요 때는 저항 값이 이렇게 좀 복잡해집니다. 이렇게. R 합성저항 R0는 R은 그 R0분의 1은 R분의 1, R2분의 1, R3분의 1이 되고 우선 이런 식으로 해서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가 보통 여러분 일반 기능사 시험에서는 2개 또는 3개 이상 나오질 않아요. 2개 또는 3개 이상 나오질 않습니다. 저항호 병렬 시에는 병렬로 접촉된 저항이 많을수록 전류가 흐를 수 있는 경로가 늘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컴퓨터가 되겠죠? 혹시 컴퓨터 하신 분, 컴퓨터가 예전에는 길이 하나, 내가 워드 작업을 하다가 엑셀 작업 못했죠? 요즘은 화면을 왔다 갔다 해도 동시에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요게 보면 하드에서 보면 길이 4개짜리다, 2개짜리다 이렇게 많이 요즘은 8개까지 나오는데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특기 같은데 그 회사 같은 데는 많이 씁니다. 컴퓨터 몸체를 하나 놔두고 A라는 사람이 이 컴퓨터에서 불러서 작업하고 B라는 사람은 여기서 모니터 불러서 여기서 작업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아요. 왜? 컴퓨터 몸체가 할 수 있는 길이 여러 개이기 때문에. 즉 서울로 갈 수 있는 길이 하나밖에. 예전에는 우리가 이조 시대 때는 말을 타고 가는 길이 적었습니다. 요즘에는 대전에서 서울 가려면 길이 무궁무진합니다. 택시 타고 갈 수도 없고 돈 많으면. 비행기는 없으면 못하겠구나. KTX, 무궁화 다 있죠. 이런 식으로 병렬량입니다. 이게. 여기에 각각의 전류는 이런 식으로 I1은 R1분의 V, I2는 R2분의 V, I3는 R3분의 V로 나타납니다. 대신 각 저항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같다.
아까 말대로 여기는 전류는 저항값이 반비례에 흐르고 각 불로 가는 길의 전류는 다음과 같다. I1은 R1분의 R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는 직렬할 때는 아까 말대로 개수 곱하기 R 값이었죠. 병렬할 때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직렬이 이렇게 해서 10개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1번부터 10번까지 10개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합성저항은 말 그대로 개수분의 R이다. 요 식이 약간 틀려집니다. 아까는 그걸 곱하기 R이었죠. 개수 곱하기 R. 병렬에서는 개수분의 R. 약간 공식이 틀려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지의 접속. 즉 전지란 우리가 말하는 건전지입니다. 그렇죠? 배터리예요. 근데 우리가 전지를 갖다 일종의 배터리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배터리라고 이야기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가 배터리라는 말 안 씁니다. 배터리라고 쓰죠. 요즘에는. 왜 이게 쓰냐면 예전에 지금 이건희 회장님이 외국을 갔다 오셨다가 무슨 큰 행사가 있어서 외국을 갔다 오고 공항에서 인터뷰를 하다가 그때 그분이 배터리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나라에서 배터리라는 말은 안 씁니다. 배터리라고 써요. 그 사회적 명성이 있던 사람이 말한 거 있으면 그게 다 퍼지더라고요. 요즘은 다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전지는 배터리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식구가 쉬고 갈까요?